항생제 같은 의약품이 다양하게 많지 않던 시절, 지금까지 질병 치료와 달리 빛으로 치료하는 새로운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 덴마크의 의사이자 과학자였던 닐스 류베르 핀센 박사가 개발한 광선 치료의 효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1903년 3회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다. 더 자세한 노벨상 선정 이유는 결핵균이 피부에서 일으키는 피부결핵이란 질병을 자외선을 쬐어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의학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평가이다. 피부결핵이란 결핵이 유행하던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흔했던 피부질환이었다. 이 피부질환은 지금도 결핵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 위험이 있다. 그 이유가 바로 결핵균이 원인균이기 때문이다. 결핵균은 결핵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의 편도나 허파, 장을 통해서 감염되는데, 이 결핵균이 혈액을 타고 피부로 가기도 하고 침이나 기침이 공기를 통해 상처난 피부에 자리를 잡으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핀센 박사는 광선치료의 아버지로 불리지만 사실 핀센 박사가 광선치료 개념을 최초로 깨친 것은 아니었다. 인도에서는 훨씬 오래전인 BC 1500년 무렵 자연약초와 함께 광선치료를 사용한 기록이 고대 인디언 의학서적에 남아있다. 또 3세기 초 불교 서적과 10세기 중국 의학 서적에서도 피부질환 치료에 태양광을 이용한 기록이 있다. 그렇다고 고대에도 모든 환자에게 태양광 치료를 시행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고대 사람들도 햇빛에 민감하여 피부색이 변하는 사람이 있어 그 오래전에도 선택적으로 태양광 치료를 하였다.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중요한 연구에는 관련 연구를 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나 사연이 있다. 그가 광선 치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겪는 질병에서부터 영감을 얻었다. 그는 빈혈과 만성 피로감으로 고생을 했는데 북향집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생각하고 햇볕을 많이 받으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햇볕을 찾는 동물을 관찰하며 연구한 결과 햇볕이 혈액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점차 확고해졌다. 그러나 그의 가설은 과학적인 실험이 뒷받침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긴 파장인 적색광을 만드는 장치를 만들어 실험을 통해 그의 생각을 증명하려 하였다. 그러다가 실험실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바로 임상시험을 해보기로 하였다. 1870년대 이후에 자외선이 세균을 억제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당시 자외선은 태양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제일 많이 굴절되는 화학광선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 화학광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빛은 물질을 이온화시켜 화학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연광도 이용해 보았고 결국 치료를 위한 인공빛을 내는 램프를 만들고 렌즈를 고안하여 선택된 파장의 빛만 모으는 장치를 고안하였다. 1893년 천연두 환자의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도 확인하였다. 또한 자신의 피부에 이 자외선을 너무 많이 쬐면 조직이 손상되기도 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피부는 색소를 만들어 자외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피부를 보호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 흑인은 백인에 비해 피부가 자외선에 더 강하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몸 전체에 자외선을 쬐는 것보다는 병변이 있는 특정 부위만 쬐어주면 더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피부 결핵 같은 피부 질환에 자외선을 사용해 보았다. 결과는 아주 대성공이었다. 피부 결핵은 10년에서 20년에 걸쳐 만성적으로 진행하며 당시 어떤 치료법도 효과가 없어 당시는 치료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그가 직접 만든 광선치료 기구를 이용하여 자외선을 1시간 정도 상처 부위에 조사하였다. 그랬더니 피부가 붉어지고 약간의 염증도 생기며 며칠 동안 염증이 계속되다가 곧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 병변의 상처도 회복되기 시작하고 병변의 흔적이 남다가 결국 완전히 치료되어 정상 피부와 같게 되었다. 또 북유럽에서는 햇볕이 부족하였기에 그는 일광욕을 할 수 있는 장치도 개발하여 몸 전체에 빛을 쬐어 결핵 환자를 치료하기도 하였다. 1895년 당시 특별한 치료약이 없던 시절에 자외선은 효과적인 치료법이었다. 자외선은 병원균, 살균 효과 외에도 피부 조직을 자극하여 세균을 이기도록 하는 치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핀센 박사는 임상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였고 1896년 코펜하겐 시장과 몇몇 후원자들이 그의 이름을 딴 의학광선연구소를 세우기도 하였다. 이후 광선치료법이 알려지며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1940년대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피부 결핵 치료에 자외선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자외선을 이용하는 광선치료는 지금까지도 건선과 아토피, 피부염 같은 질환에 사용되고 있다.
레이저나 LED 램프와 같은 특별한 파장을 만드는 기구를 이용하여 광선 치료의 적응 범위를 넓혀 여드름, 소아황달, 계절 적응 장애와 같은 질환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또 긴 파장의 적색 파장대인 620에서 660 나노미터를 이용하여 통증 치료와 상처 회복, 모발 치료 등에도 이용하고 있다. 핀센 박사는 1903년 노벨상을 받고 다음 해인 1904년 44살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는 1883년 23세 청년 시절부터 질병에 시달렸다. 지질대사 이상으로 간과 심장, 비장, 뇌에 콜레스테롤과 지질이 과량 축적되어 나타나며 결국 장기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질병이었다. 그는 질병이 심해져 심장에 문제가 생겨 기력이 떨어지고 복수가 차서 휠체어에 앉아 생활해야만 했다. 또 많은 양의 복수를 빼내야 할 정도로 심각하였다. 그래서 노벨상 시상식에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졌다. 그러다 보니 그는 청년 시절부터 몸이 아파서 광선 치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광선 치료 연구에 대한 그의 열정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다. 1890년 대학을 마치고 코펜하겐 대학교 해부학실 해부사로 자리를 잡았지만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서 1893년 사임을 했다. 그는 1892년 이미 결혼도 한 상태였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 의과대학생 개인 교사 일을 하기도 하였다. 핀센 박사는 아주 친화적이고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그의 동료들이 기록하고 있다. 환자를 치료할 때에도 환자의 사회경제 위치를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치료를 하였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특이한 것은 그가 페로 제도 출신이란 점이다. 덴마크령 페로 제도는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이슬란드를 잇는 삼각형 중심에 있는 섬들이다. 그렇다 보니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의 침략 대상이 되었다. 페로 제도의 수도인 토르스하운에 가면 핀센 박사를 기념하는 동상과 기념관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딴 거리도 있다. 그의 아버지가 당시 토르스하운의 시장으로 근무하였고 그의 어머니는 덴마크 출신이었다. 그는 어려서 덴마크에서 공부하다가 기숙사 선배들의 괴롭힘으로 아이슬란드로 옮겨서 공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위해 다시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옮겼다. 그의 아버지에 의하면 핀센 박사는 어린 시절 특별히 뛰어나지도 않았고 얌전하고 활발하지 않은 조용한 성격이었다라고 말한다. 아마도 그의 질병이나 학교 생활에서 선배들의 괴롭힘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한다. 그의 삶은 여러모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그도 질병으로 일찍 생을 마감하였지만 그의 아내도 또한 그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며 짧은 생을 살았다. 노벨상을 받으면 보통 더 많은 연구비를 받아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영광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수상 이후에 곧 세상을 떠나 그의 아내 곁에 묻혔다.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 광선치료라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를 우리에게 남겨두고 떠났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